TV 주식상담 넘버원의 정수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마다 찾아오는 주식상담 넘버원인데요. 참여 방법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먼저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가 열려가 있는데요.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샵 2034로 유료 문자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을 하실 때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를 한 번에 남겨주시면 정확하고 빠른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 전에 먼저 금요일장 국내 증시와 함께 미국 증시의 마감,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장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국내 증시인데요. 금요일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265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주춤했습니다. 비교적 주춤을 했던 건데요. 코스닥 역시 0.42%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850선 중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널뛰기 장세를 보였던 이번 주 내내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마무리했던 금요일 장이었는데요. 특히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컸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켜졌었는데 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빅테크 호실적 속에서 저가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면서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빅테크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행정부가 앞으로 5년간 미국 내에서 송전선 10만 마일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정력기기 업체들 계속해서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수요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증가, 여기에 또한 구리 가격까지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력기기 업체들의 주가 역시 당분간 기대감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한편 제22대 총선이 사상 최대의 여소야대로 구성이 되면서 저 PBR 주들의 투심이 한풀 꺾였었는데요. 하지만 모멘텀은 유효합니다. 다음 달 2일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겠다고 소식이 나오면서 투심이 다시 개선이 됐고요. 저 PBR주의 수급이 다시 쏠려줬습니다. 특히나 금융주는 실적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대한 소식 속에서 계속해서 모멘텀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장 기분 좋게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4% 상승했고 또한 나스닥과 S&P 500 지수 2%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연준이 증시하고 있는 PCE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3월 PCE 코어와 헤드라인 모두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는데요. PCE 가격 지수는 미국인들의 쓴 돈의 총액을 뜻하는 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미국의 국민들이 소비를 늘렸는지 혹은 줄였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경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장은 2% 중후반대 정체를 예상을 했고 우려만큼 강하게 반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렇게 시장에는 안도감으로 형성이 된 건데요. 여기에 이어서 목요일 장 마감 후에 나왔던 빅테크들의 실적이 이렇게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알파벳은 호실적에 더해서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또한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밝혀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인텔은 이렇게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인텔은 세계 2위가 되겠다면서 또한 포부를 밝혀왔지만 이번에는 1분기 순이익이 월가 컨센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과 함께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역시 좋았는데요. 미래 먹거리로 삼았던 파운드리 부분이 실적을 잡아줬습니다. 발목을 잡았는데 특히나 영업 손실이 삼성전자보다 6배나 더 적자라고 하는데요. 예상치에 시장 미치지 못하면서 2분기의 전망까지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히트맵 보면서 종목 이야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초록색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히트맵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엔비디아가 6%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대부분 큰 폭으로 올라줬지만 반면에 애플과 테슬라는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테슬라가 이번에 오토파일럿 성능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미국의 교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1% 넘게 하락했고요. 애플 역시 0.35%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스냅챗의 모회사인 스냅 역시 1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스냅은 이번에 광고 매출이 호조세를 보여줬고 여기에 활성 사용자 수가 10%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주가 역시 27% 넘는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요.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온 뒤에 빨간불을 켜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은 2.78%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번에 또 정제 마진이 악화되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밝혀졌고요. 쉐보론 역시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만회하면서 0.37%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의 매니저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넘버원의 이혜린입니다. 저희 종목상담 넘버원은 한 달 동안 수익률 1등을 기록한 매니저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의 넘버원 매니저는 바로 스치면 상한가의 1등 조범수 매니저입니다. 조범수 매니저가 어떤 종목으로 1등을 차지했는지 종목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위메이드 플레이가 올라와 있는데요. 위믹스 코인이 최근 급등하면서 위메이드가 강세를 보였죠. 그룹주인 위메이드 플레이 역시도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수익률 무려 23.93% 보여줬고요. 다음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11년 만에 영업이익 6%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13.78%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1위와 2위 종목은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삼성전자 관련주이자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한솔케미칼 올라와 있고요. 6.79%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유니테스트와 비츠로테크 역시도 각각 3.22%, 2.35%의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조범수 매니저 스치면 상한가에서 조범 수익률로 불리고 있습니다.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원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주 토요일 찾아뵙는 주식 상담 넘버원은 참여하고 싶다고 아무나 참여할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MBN골드 매니저들 중에서 저희가 또 최고의 전문가분들만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혜린 아나운서가 자세히 소개를 해줬죠. 스치면 상한가에서 수익률 1위를 달성하신 조범수 매니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범수입니다. 네, 매니저님 또 조범 수익률로 불린다고 하는데 저희가 또 첫 만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네. 처음 뵙네요. 맞아요. 오늘 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주말 아침부터 수익률과 함께하게 됐는데 이거 네. 별명이 너무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숫자에 너무 연연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요새는 좀 바꾸고 있습니다. 편안한 그 수익률이라고 해가지고 네. 편안하게 쭉 간다고 해서 편안한 수익률 조범수 매니저로 요새는 조금 제가 일부러 좀 바꾸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편안한 수익률 조범수 매니저님으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범수 매니저님 또 저희가 상담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이번 주 일단 먼저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이번 주 내내 증시가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줬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롤러코스터라는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가던 종목들조차도 윗꼬리를 말고 눌리는 모습. 물론 이제 오후장에 PC 물가지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매도세가 좀 나왔다라는 모습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테지만 최근에 시장이 무조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보다는 회복세도 아직은 좀 아쉬운 모습이 강력합니다. 이 사유 같은 경우
경우에는 가장 시장에서 중요한 채권과 원자재 시장이 아직도 하향세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중요한 자료를 하나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채권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기사 한번 좀 같이 보실게요. 네. 이제 채권왕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아시는 분들이 이제 건드라크 그리고 빌그로스가 있는데 이 빌그로스가 최근에 어제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는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10년 채권이 4.5 이상을 지금 계속해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정성을 계속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국내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미국장 내에서 월가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PC 물가지표 발표 같은 경우에 일단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서비스 이제 상세 내용은 서비스 물가 지수만 좀 높게 올라왔다는 점 때문에 어제장 중에서 그래서 기술주 개별적으로 호재권이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채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술주 내지는 성장주들의 위험도가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아직까지는 반도체 내에서 반등 시도를 해도 주도적인 반도체 종목들만 주목을 하시고 이외 종목들은 이 채권향 때문에라도 조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점 계속해서 유의하시면서 지금 투자에 진행하셔야 된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해서 조범수 매니저님이 짚어주셨는데요. 또한 조범수 매니저님 스치면 상한가에서 1위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또 힘든 시장이었는데 어떤 전략을 세우셨길래 이렇게 1위를 할 수가 있었는지 비법 좀 말씀해 주세요. 비법이라고 하는 거면은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때 개별 종목으로 그냥 이 종목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는 종목들만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스치면 상한가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밖에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안정성 높은 좀 포트 위주군으로 갑니다. 아니 근데 첫 번째 종목이 위메이드 플레이어인데 안정성과 멀지 않나요? 네. 라는 생각 분명히들 하실 것 같은데 조정을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코인의 상승에 발 맞출 수 있는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이 위메이드 코인이 반등 나올 가능성을 강하게 말씀 전해드리면서 비트코인이 1억 달성할 때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현재 시장은 전쟁 특수 구간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현대로템 방산에 대한 포인트까지 네. 이제 반도체 방산 코인 위험성 리스크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포트를 구성을 해 나간 거죠. 유니테스트나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일에 들어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낮았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났으면 4월 초중순까지는 우상향을 보였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최대한 안정성을 꾀하면서 확보하는 이 시장의 흐름에 발 맞춰서 단기성 구간 트레이딩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뭐 별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플러스권 수익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행하고 있는 플레이가 가장 눈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반도체를 편입을 해도 올라오면은 그대로 수익률을 챙기고 있습니다. 더 안 봐요.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채권과 관련된 뉴스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채권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같이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도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원달러 환율이었어요. 환율 시장이었는데 금요일장에 엔화 그리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엔화가 157엔을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다시 한번 1,400원까지 킹달러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중단기적인 스윙과 단타성 플레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강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범수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또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님과 함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주식 상담 넘버원은 3가지 창구로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샵 2034번 유료 문자 혹은 실시간 너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을 하실 때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를 한 번에 남겨주시면 정확하고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또 많은 전화가 나오고 있는데 상담 신청이 이렇게 아침부터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또 조범수 매니저님과 함께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또 이렇게 아침부터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시니까 저희까지 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걸까요? 센즈랩. 센즈랩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4,000원에 10%입니다. 14,000원에 10%. 센즈랩 역시 또 AI로 많이 갔던 종목인데요. 14,000원에 1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센즈랩은 현재 구간에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요. 네. 수급만 붙어주면 됩니다. 굳이 파실 이유가 없어요. 이제 센즈랩 말씀을 하셨다시피 AI와 관련된 섹터다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센즈랩이 최근에 좀 이제 많이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임원들의 주식 매도권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센즈랩을 그래도 괜찮게 보는 게 이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소개에서도 딱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AI 빅데이터 기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업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제가 최근에 해외에서도 많은 정보를 챙겨봤는데 해외에서도 내시 펠로시라는 분이 계셔요. 미 상원의원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주식을 잘하시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최근에 어떤 종목을 샀느냐에 대한 포인트가 나왔는데 뭘 샀냐면은 이 AI 보안과 관련된 종목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센즈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저는 유망하게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시청자님 그 매수 평단가가 지금 14,000원입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올라오실 때 사신 것 같아요. 올라오실 때 이런 종목들 좋은 단기성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매수들을 많이 하시는데 단기적인 수급 상황으로는 아직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없습니다. 아직 개인들의 매수가 좀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만 이 센즈랩 지금 현재 14,000원에서 충분하게 반등 나올 가능성은 높다는 점. 이제 이 종목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넘어가실게요. 네. 차트 보시면은 이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14,000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거 보면은 시청자님 지금 매수하신 평단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이거 지금 여기 상장가까지 그냥 가버리는 자리예요.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이 없습니다. 신규 상장이 없는 만큼 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굳이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선 구간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 강하게 들어와 있사오니 네. 앞선 구간 저항대 지금 시청자님 평단가 14,000원 돌파가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를 기다려 보셔야 된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 종목 우리 시청자님 14,000원 넘어간다 그러면은 상장가 27,000원까지 못해도 상장일 종가까지 그러면은 2만 원이죠. 네. 2만 원까지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홀딩 전략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이 또 센즈랩은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홀딩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고 더 높이 24,000원까지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의 또 투자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도 저희가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고민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퀄리타스 반도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37,000원에 비중 10%고요. 네. 미리 말씀드릴게 제가 어제 TSE를 좀 수익을 많이 해서 현금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좀 뭐랄까, 비중 확대를 괜찮은지.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 퀄리타스 반도체 IP 기업입니다. 또 현재는 저희가
500원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 비중은 현재 10%지만 추가로 또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매니저님한테 여쭤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바로 만나볼까요? 좀 빠르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비중 확대와 추가 매수 관련된 관점으로 지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된다고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채권과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 퀄리타스 반도체 물론 이 반도체 형 내에서 이제 IP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칩렉 기술에 뭐 HBM까지 엮인다라는 말씀 전해 들으시면서 이 종목을 사셨을 텐데 그러면은 이 종목 지금 왜 삼성전자 HBM 향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아니면 낸드 향 쫓아가는 종목들에 비해서 못 쫓아갈까요? 이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신규 상장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월달 상장하고 6개월가량 지금 지난 상황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6개월 물량이 제가 알기로는 대략적으로 한 4%가량 보호예수 물량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호예수 물량은 일단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한편 마음은 돌려도 될 것 같은데 퀄리타스 반도체를 제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셔라 하는 이유는 이 신규 상장주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못 만든다면 기술적인 지지 라인은 그냥 이탈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퀄리타스 반도체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이제 상장하고 상장 시가가 29,200원이거든요. 이 IPO 종목들은 이 상장일 당시에 이 가격 같은 게 상당히 중요 지지 라인이에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상장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이미 과거에 2월 달에 상장가에서 이렇게 딱 지지 구간이 한번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지지 구간을 이탈한다면은 그러면은 조정 구간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 신규 상장주라는 게 저희도 신규 상장하고 한 1개월 동안은 좀 단기성 트레이딩을 보여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년 동안은 안 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뭐 칩렉 기술 전반적으로 따지고 보시면은 좋은 거는 사실이나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매출이 어떻게 찍히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올라간 종목들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뭐 YIK 이쪽 섹터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실적적인 우상향이 확정적으로 확실히 숫자가 찍히고 그리고 기대감도 상당히 올라오는 건데 이 퀄리타스 반도체와 같이 IP 쪽에 좀 주목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적으로 과연 수주권이 올라올 게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지지 라인을 먼저 설정을 해드릴게요. 지지 라인을 먼저 지난 1차적으로 지지를 해줬었던 29,000원을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하시면서 이탈 여부를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고 29,000원을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최초의 저항대였던 아마 시청자님 본전가에서 조금 정도 더 올라간 수준이니까 37,000원. 이게 항상 시청자님들께서 매수하신 타점이 항상 저항대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 퀄리타스 반도체 너무 길게 끌고 가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29,000원 지지하는지 여부 확인하고 기술적 반등 시에 좀 또 추가적으로 현금 확보를 하시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반도체를 정말 안정적으로 매출 비중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비중을 확 실어버릴 수 있는 종목은 SK 하이닉스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 비중 확대를 또 문의를 해주셨는데 조범수 매니저님이 또 편안한 수익률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또 추가 매수보다는 지지선을 확인하고 기술적 반등을 확인한 뒤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세 번째 시청자님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셨을까요? LG전자 125,000원에 20%거든요. 네. 너무 답답해가지고 대표님한테 네.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걸 추가 매수를 어느 선에서 더 좀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좀 해가 비중 좀 낮추고 그래 안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제가 막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 힘으로는 안 되겠고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또 LG전자 현재 9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또 매수가에서 많이 내려와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현재 네. 또 비중이 20%이신데 현재도 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할까라고 고민이 되신다고 합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면 저희가 아니, 또 그런데 네. 추가 매수를 더 제가 지금 내려가기만 바라고 있거든요. 네. 많이 내려가면 그때 할까 싶은데 그 선이 어느 선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네. 이게 뭐 가지고 가도 괜찮을지 뭐 그게 뭐 그 도움을 아무튼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도 조범수 매니저님과 바로 연결해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이거 너무 걱정이 많으신 목소리셔가지고 저도 더 꼼꼼하게 해드려야겠다 네, 그러니까요. 싶은데요. 시청자님 그 혹시 집에 가전제품 어디 거 많이 쓰십니까? LG 거 많이 쓰십니까? 아니면 삼성 거 많이 쓰십니까? 아니요, 저 LG 것도 많이 쓰고 반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LG전자라는 기업은 망할 기업이 아니죠. 그러면은 네. 주가가 왜 그렇느냐라는 생각이 많으실 텐데 이 LG전자라는 종목 같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가전과 휴대폰 여러 가지를 하지만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한다는 거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 쪽에밖에 집중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휴대폰도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는 정말 경기와 연동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가전제품에 대한 매출치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대하고 있었던 게 AI가 탑재된 가전제품들에 대한 매출이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많았었던 만큼 이 LG전자는 향후에 좀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회복세를 강하게 보일 종목이다라고 좀 저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LG전자 관련해가지고 이제 추가 매수 이제 시점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앞선 상담에서도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현금을 들고 계신 게 최고의 포지션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잖아요. 눌렸다, 올랐다, 눌렸다, 올랐다. 이 롤러코스터 타고 자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현금이 없다. 그러면은 이 순식간에 변동성이 나오면 아예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수급이 좀 중요합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에서 안 들어와요. 기관에서 아예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 지금 수급을 보시는데 개인들만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기관에서 아니면 외국계에서도 아무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평가 관련해서 수출 비중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고 것이다. GDP가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아직 내수 경기는 아직이다라는 평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LG전자를 추가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은 수급이 먼저 붙어주는지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향세를 만들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은 강하게 이렇게 거래량을 띄면서 올라온 적이 있어요. 이거 작년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거래량을 띄면서 올라오는 구간이 있는데 이런 구간이 한 번 더 찾아올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만 앞선 구간처럼 거래량을 한번 붙이는 구간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여준다. 이 모습 보여주면서 제가 시청자님께서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는 가격대를 딱 설정을 해드릴게요. 10만 5천 원 여기까지 만약에 반등이 강하게 돌파가 나온다. 제가 항상 이런 역배열 추세에서는 이렇게 말씀 전해드립니다. 10만 5천 원, 10만 6천 원 구간을 강하게 뚫고 올라온다. 여기서 그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마냥 이렇게 거래량에 붙여서 올라올 거예요.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돌파, 저항대 1차적인 장기 이동평균선 자리에서 올라오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지 지금은 아직은 하향 추세 구간이다라는 점 설명드리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뭐 당장 내수 경기가 안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회복합니다. 결국에는 회복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점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내가 만약에 막 손실을 보전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당장에 자르실 타이밍은 아니에요. 당장에 자르실 타이밍은 아니고 만약에 지수가 완연하게 또 회복세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온다면은 LG전자도 그래도 지수 물량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 반등 시에 맞춰서 일부 30%나 40% 정도 손절매를 하신 다음에
때문에 자금을 이동하시는 방향이 옳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좀 이제 시간이 걸려도 끌고 가셔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올해 말고 내년과 내후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 이온이 일단 10만 5천 원 돌파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자.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LG전자 역시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또 이야기를 해주시진 않았고요. 10만 5천 원 구간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때, 수급이 받쳐줄 때 그때서야 또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LG전자도 이렇게 시청자님 고민이 깊으셨는데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어서 저희도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스코 푸치엠요. 네, 포스코 퓨처의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9만 원에 10%인데요. 29만 원에 10%요. 네. 네, 포스코 퓨처엠 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또 반등이 나오나 했는데 다시 또 빠지고 있어요, 매니저님. 그래요. 네, 포스코 퓨처엠 그럼 또 이렇게 시청자님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아니 되게 네. 앞서서 LG전자도 그러고 포스코 그룹주도 그러고 딱 이렇게 질문 들어오시는 종목들이 네. 굳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을 너무 걱정하시는 게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 주신 평단가 같은 경우에도 29만 원입니다. 29만 원의 평단가를 가지고 계신데 이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원재료입니다. 원자재 섹터가 가장 중요한데 네. 최근에 뭐 유가 올라가, 구리 올라가, 아니 그러면 리튬은 안 올라가나요? 라는 질문들을 주실 것 같은데 네. 리튬은 이미 바닥 잡았습니다. 더 빠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29만 원의 평단가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저는 장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9만 원이라는 평단가를 가지고 계시고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여러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원래 포스코가 철강만 할 때랑 다르잖아요. 네. 2차 전지 소재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자재 사이클이 강하게 불고 있는 바람입니다. 전기차가 뭐 요새 업황이 안 좋다, 그래서 뭐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요새 무슨 얘기합니까? 막 태양광 추가적으로 설치한다, 전기 노후 설비 바꾸고 전력 관련해서 인프라 더 설치하겠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저절로 따라붙을 게 뭐예요? 2차 전지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엠 차트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저 수렴 형태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그저 여기서 갇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시청자님 평단가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뭐 일반적으로 평단가들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여기 뭐 10만 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조차도 아직 뭐 여기서 다 파셨겠냐고요. 아직도 여기 있으신 분들 많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생각하셔서 접근을 하셨다면은 30만 원 선까지 단기 반등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 이 선에서 먹고 나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는 향후에 이것도 연간이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2차 전지니까. 하지만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전기차 전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살짝 느려졌을 뿐이고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과대했던 거예요. 너무 과대했던 것뿐이지 그 과도했던 과도기를 쉬어가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그 과도기에 대한 부분을 수렴 형태로 조정 형태를 깔끔하게 기간 조정으로 가격 조정이 나온 이후에 기간 조정 형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려요. 최악의 경우 수가 뭐였냐면은 위메이드예요. 위메이드 같은 종목을 제가 항상 과거 사례로 항상 많이 소개시켜드립니다. 이렇게 네. 패러다임을 일으키고 이게 진짜 가격 조정인 거예요. 이렇게 안 내려왔잖아요. 정말 포스코 퓨처엠은 보시면은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지금 과거부터 쭉 올라온 거 대비해서 지금 한 40%밖에 안 돌리고 그럼 적절한 가격 조정이거든요. 적절한 가격 조정 만들고 기간 조정 형태로 누워버렸어요. 그러면 이 종목 향후에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2차 전지에 믿음이 있고 나는 장기 투자를 해볼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평단가에서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나는 그래도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강하니 나중에 한번 접근해 보겠다 하신다면은 30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 기술적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30만 원 선에서 수익 실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역시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조금 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또 유료 문자 혹은 너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의 전화 연결도 되어 있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 되셨을까요? 신테카 바이오요. 신테카 바이오요? 13,800원에 20%. 네, 13,800원 2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몇 달 되셨어요? 네. 또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바이오주들 그동안 또 우리가 기대감이 컸어요. 올해에 대한 또 기대가 커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 그 전보다도 많이 편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신테카 바이오는 현재 구간에서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매니저님? 이게 지금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좀 네. 바이오의 훈풍이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오늘 상담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기초 포인트가 뭐냐면은 채권과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고금리 기조가 더 이어진다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바이오라 좀 위험합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 물론 많이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보니까 이 바이오에 관련돼서는 저보다는 시청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항암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임상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물론 바이오들은 그런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결론적으로 이번 PCE나 CPI나 전반적인 지표를 봤었을 때 금리 인하를 해도 올해 11월이에요. 올해 인하 가능성 1에서 2회로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바이오주들을 좀 쫓아가신다는 거는 리스크가 좀 크다. 최근에 올라갔었던 바이오주들을 보시면은 왜 올라갔냐? 그 포인트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수출 관련해서 달러를 잘 벌어온 기업들이 올라갔습니다. 신데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출권에 좀 체크를 해보니까 아직 수출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모습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공시 한번 같이 봐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저는 최근에 바이오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어떤 기업이든 매출 비용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별로 없네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신데카 바이오라는 믿음을 이 종목이 뭐 항암 관련돼서 성공할 것이다, 임상을 성공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장기적인 투자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말씀 전해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특출나게 해외향 수출 매출 비중이 없는 한 바이오는 위험할 수 있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급등 나올 때까지 홀딩 관점 혹은 지금 비중이 20%신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절반 정도는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현금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테카 바이오도 해외 매출 비중이 중요한 바이오 업종인데 현재에서는 신테카 바이오도 조금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또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아이고. 또 이렇게 활기차신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셨는데 예. 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LG화학.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70만 원입니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 25%요? 예. 네, LG화학 1년 정도 넘었습니다. 2년이나 들고 계셨어요. 1년. 예. 네, 지금 또 많이 빠져가지고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방송하게 해요? 그렇죠.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봐도 속상한데 LG화학 매수가가 70만 원에 비중 25%라고 하십니다, 매니저님. 네, 진짜 방송만 아니었으면은 제가 시청자님 대신에 시원하게 그 비속어라도 좀 이렇게 해드렸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떡해요? 진짜 이게 분할 상장의 진짜 이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LG화학 시청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분할 상장권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모습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했었던 시황이 원재료에 관련된 포인트 그리고 중국에서 폴리에틸렌과 같은 이 원재료 섹터들에 대해서 매출권이 너무나 밀리다 보니까 화학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럼 이 화학주들이 올라가려면 어떤 게 중요하냐?
시황 경기 개선과 그리고 에너지들이 끝까지 그냥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에너지가 최근에 뭐 유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금 86, 어제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83불 WTI 오일이 그 83불로 끝났었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만약에 150불까지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화학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화학주들이 그러면 유가랑 원자재들 상승 섹터 수혜로 올라가는 가능성.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IT 쪽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IT와 반도체 쪽이 강하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안타깝지만 이 종목도 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저는 강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유가와 에너지들의 상승 가능성은 크게 열려있죠. 첫 번째, 경기 회복입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발표를 내놓는 지표들을 보시면 경기가 상당히 좋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경기까지 좋으니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더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에너지 특히나 원자재와 그리고 화학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 올해 말 또는 내년가량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LG화학이 뭐 최근 뭐 중국의 뭐 신발의 대상트에다가 뭐 원료를 공급한다 하는데 전혀 의미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고 이 종목은 제가 그러면은 손절가 라인을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손절가 라인을 네. 5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술적 자리를 딱 설정을 해드리니까 50만 원이 만약에 올라온다. 여기서 그럼 절반 정도는 나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기대감으로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보시는 게 주봉인데 2차 전지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분할 상장을 때려버렸으니 네. 저도 그래서 답답합니다. 이 종목 보면은 참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 행하는 행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그 분할 상장. 이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우상향을 기대하는 사람분들이 그래서 별로 없고 단기성 트레이딩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께서 그래도 괜찮다. 반등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50만 원 정도 오면은 일부 현금 확보하시고 만약에 유가 흐름이 더 강하게 치고 가가는 흐름이 내년 새에 만약에 보여준다 네. 하면은 본전가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반등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요. 50만 원까지 반등 여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LG화학 시청자님 또 2년 넘게 가지고 계시면서 분할 때문에 정말 고심이 깊으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도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하면서 안타깝잖아요, 매니저님. 정말 또 매니저님 이렇게 시원하게 전략을 세워주시긴 했습니다. 일단 50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일부는 현금을 확보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걸어보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상담 신청도 바로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왔나요? 네, 문자로 한번 볼게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문자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매수가랑 비중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매수가가 27,800원에 비중 20%, 뒷번호 6367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현재가 한번 살펴볼까요? 27,700원. 어제 매수하셨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일단 오로스 테크놀로지 저희가 현재 비중이 20%면 적진 않거든요.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매니저님? 뭐 여기서 타점을 물어보신다면은 네.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이게 반도체 업황과 시황이 너무 복잡해요. 저도 항상 설명드리면서 네. 뭐 웨이퍼, 낸드, 뭐 D램, HBM 다 따로 보셔야 되고 뭐 반도체 총 업황 뭐 TSMC가 말한 거, 구글이 말한 거 머리 아파 죽겠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웨이퍼 쪽입니다. 웨이퍼 쪽인데 웨이퍼 쪽이 사실 저도 기대하건데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낸드 아니면 D램 전반적인 생산량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속도가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반도체 관련해서 설명드리는 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던 것만큼 이렇게 쫙 하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TSMC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해 이제 반도체 성장 평가 관련해서 정년 대비해서 10% 정도 하향을 하겠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기대한 거는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주가를 한번 보면서 이게 설명을 드리면은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반도체 업황 회복 속도 쭉쭉쭉쭉쭉쭉쭉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올라갔는데 확인해 보니까 모든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실망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이 나온 건데 네. 특히나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과 밀접하게 연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 컨콜 내에서도 확인을 했다시피 물론 낸드 부분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항상 이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익성이 좋은 거는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B2B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 간의 거래 형태로만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량과 더 크게 전체 시황적으로 보려면은 레거시 향도 회복세가 좋아야 하지만 레거시 향에 대해서도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딱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고객사들이 재고가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면 고객사 재고가 안 떨어지면은 레거시 안 올라온다는 겁니까?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시황 관련해서는 속도가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낸드 쪽에도 투여가 되기 때문에 낸드주들이 같이 올라갔을 때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모르겠는데 네.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웨이퍼 충분하게 시장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불러오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안 좋은 시장에도 올라갔었던 낸드와는 다르게 눌렸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를 말씀 전해드리고요. 타점은 나쁘지는 않으세요. 네. 타점은 나쁘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차적으로 한번 지금 딱 지지라인 잡으신 것 같아요. 이탈 라인이 아니라 지지라인 구간에서 잡으신 것 같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모습 지켜보도 충분할 것 같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대신 시청자님 매수하신 평단가 이탈하시면은 지지라인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라인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하시자. 그래서 홀딩 전략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6367님이 남겨주신 오로스 테크놀로지 현재 매수 타점은 나쁘지 않다. 홀딩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은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상담 신청은 3가지 창구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현재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샵 2034번으로 문자 혹은 실시간 너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셨을까요? 예, 그 동원금속 1925원에 25%입니다. 네, 동원금속 1925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25% 보유하고 계십니다. 동원금속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요. 또 저희가 차트를 찾아보니까 2월 들어서 또 많이 빠졌어요. 매니저님, 동원금속 현재 구간에서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지금 시장 내에서 종목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여부인데 1,900원에 지금 이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분기 보고서 이게 지난 분기 보고서인데 네. 실적 보시면은 수출 비중이 든든하잖아요. 네. 물론 전분기 대비해서 줄어든 이제 작년 대비해서 줄어든 모습이 있는데 네. 이게 3분기 거예요. 39기 3분기인데 이것만 보셔도 수출 비중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동차 종목들 많이 보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과 관련돼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라고 하면 반도체 자동차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물론 이 내수향행 내에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뭐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동원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00원이라는 평단가를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불을 뿜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께서 지금 1,900원짜리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빠질 자리도 없고 달러 비중이 높은 만큼 이 동원금속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크게 열려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동차 섹터들이 부품 섹터들이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고금리 구간에서도 물론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던 금리 인하는 합니다. 어찌 됐던 금리 인하는 하겠네라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동원금속 같은 경우에 자동차 섹터 내에서 수출량 비중이 높은 종목이오니 꽉 잡고 홀딩하시자 이렇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원금속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전략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또 환차익에 대한 기대까지 또 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동원금속 투자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MBN골드 스치면 상한가에서 수익률 1등을 기록하신
조범수 매니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참여 방법은 3가지 창구로 열려 있습니다.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02-2000번에 4919번 혹은 샵 2034로 유료 문자 남겨주셔도 좋고요. 실시간 너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를 한 번에 남겨주시면 조범수 매니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계속해서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부에는 또 다음 주에 주요 증시 일정과 함께 조범수 매니저님의 원픽 종목까지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